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불편한 인터뷰의 주인공을 모셔봤습니다. 성동구의 기적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대권가도의 강력한 다크호스. 이제 다크호스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성동을 넘어 서울에 주목하는 이 서울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원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바쁘시죠? 요즘 어떠세요? 예, 이제 12년 동안 일해왔던 성동구청장직을 이제 내려놓고 네. 이제 다른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하느라고 이제 좀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막바지 준비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네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그래도 우리 또 구청장님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해 볼까 해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꽤 높은 포인트 차로 앞서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을 앞서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아마 요즘 시민들께서는 일로서 검증된 행정가를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좀 주목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지율은 뭐 만족하십니까 지금 현재? 뭐 지지율은 늘 뭐 들쑥날쑥 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네. 시장 적합도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소속 정원호 구청장님이 41.1%고 그리고 오세훈 현 시장이 30.2%입니다. 이 정도면 꽤 많은 차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차범위 바뀌죠. 오차범위 바뀌잖아요. 물론 오차범위 안에서 이제 경쟁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여론조사 있긴 있습니다. 뭐 SBS나 이런 데서 그런 그렇죠. 결과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거는 더군다나 현역 시장 프리미엄에 있는 오 시장을 그렇게 그러게요. 앞섰다는 점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 네. 비결이 뭔지 왜 그런 것인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시민들의 입소문으로 좀 이렇게 퍼져 있는 그렇게 해서 한동안은 제가 정원호가 누구냐로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그래서 한간엔 유명하지 않아서 유명한 이 사람 정원호 이렇게 이제 얘기 났었는데 시민들의 입소문으로는 널리 퍼졌는데 실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저를 잘 모르고 그러면서 좀 이제 성동 구민들께 다른 구분들이 좀 물어보는 정원호 구청장에서 물어보는 게 좀 퍼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었죠. 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또 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 양날의 칼인데 당연히 이제 그 인기도 있고 현재 집권 대통령이 이제 띄워줬으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건 뭐 대통령 덕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그냥 벼락 부각되고 네. 본인은 그러면 이재명의 발광체인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이, 어떻게 뭘 또 보세요? 그렇게까지 아니, 얘기해요. 그럼 제 말은 이런 거예요. 항상 보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의 발광체,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네. 발광체 항상 그런 좋은 그런 거 게 있어요. 아닙니까? 물론 네. 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띄워준 게 좋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게 본인의 능력보다 부담스럽지 대통령이 않을까? 띄워줘서 그래서 단 효과가 더 큰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예,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무거운 걸 좀 느끼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또 기본적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또 가능한 일이 예, 아니었나 당연하죠. 또 이렇게 예. 또 생각해 봅니다. 네. 구청장님 제가 이렇게 구청장님 뵈니까 저 예전에 그 이재명 이제 성남시장이실 때 그때 뵙고 저도 구청장님을 지금 이제 그 이제 서울시장 앞두고 네. 있을 때 뵀잖아요. 근데 두 분이 되게 닮으셨네요. 예, 느낌이 좀 느낌이 좀 합니다. 비슷해요, 진짜로. 뿐 아니고 안경도 네.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애초에 그렇게 써오셨는데 같아진 건지 수렴된 건지 아니면 이번에 좀 새로 맞추신 건지. 헤어스타일도 약간 좀 그때 네. 이재명 느낌이 시장님과 그래요? 비슷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 이거는 지금 이제 많은 그 시민들께서 어떻게 좀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고 안경은 어떻게 하면 좋겠고 이런 게 제 문자 메시지로 계속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좀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럼 최근에 그런 민원에 따라서 안경을 바꾸신 거예요? 예, 그것도 헤어스타일도 좀 바꾸고 그렇군요. 지지자분들이 많이 좀 이미지 메이킹을 좀 이야. 해주시는 예, 거죠. 그래서 아. 뭐 제가 특별히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시민들께서 요청하는 대로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지금 모습이 됐는데요. 지금도 바꾸라고 막 또 그렇군요. 예, 야. 다 들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아시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당내 내노라 하는 민주당 그 다선 의원들 많으신다 말이에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주민 의원, 뭐 전현희 의원, 뭐 서영거 의원 그분들을 제치고 서울시장의 후보로 유력 지금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좀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네, 뭐 부담되고요. 네. 또 무거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다 사람으로 본다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인데 선거라는 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통 뭐 시대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서울시장으로 누구를 필요하냐고 할 때 시민들이 저를 떠올리는 것뿐이지 그분들이 뭐 저보다 뭐 좀 다른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시민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네, 네. 나아가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제 뭐 선거에 대한 이야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번 출마 선언하시면서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겠다. 뭐 이렇게 포부를 네. 밝히셨습니다. 이게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실 텐데 이 영상이 남잖아요. 네, 네. 계속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죠. 왜 정원호여야만 한다. 뭐 네. 이런 정확한 한 문장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성동구 현장에서 12년 동안 일해오면서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래서 시민들에 의해서 밀어 올려진 후보입니다. 네. 시민들이 그야말로 행정의 효능감을 느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어필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민의 행정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것을 네. 좀 좋게 많이 봐주셨다라고 네, 생각하시는군요. 직접 경험하면서 효능감을 느껴서 네. 정말 세금이 아깝지 않다.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세금도 표도 아깝지 않다. 이제 주민들이 늘 말씀하신 게 정원호 구청장을 보면 세금도 표도 아깝지 않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선거 나오면서 좀 저의 주요한 어떤 그 슬로건 같은 걸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르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만족도가 93% 정도에 네. 달하죠.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이 정도면. 높죠. 네, 네, 네. 엄청 전 처음 보는 수치라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의 만족도는 나의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좀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평가하긴 그렇지만 네, 평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 근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제가 삼선인데요. 초선 4년간은 제 구정 만족도가 50%대 후반이었습니다. 57, 8%. 그런데 재선 4년 동안은 제 구정 만족도가 70%대 후반이었습니다. 70%대 후반. 그런데 3선 4년 동안은 제가 90%대 초반입니다. 맞아요. 예. 다 4년간. 근데 그걸 살펴보면 시민들께서 어떤 측면을 좀 판단해 줬을까? 쭉 일해오는 것을 보면서 그 행정의 효능감을 느낀 거거든요. 동네가 변하고 바뀌고 살기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구청장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어거지로 해가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신뢰가 쌓여서 지지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면에 오세훈 시장님 보시면 사실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본인의 의지로 하시는 일이 많아요. 반대가 더 많은 일인데도 밀어붙이시는 일이 많고. 예를 들어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한강버스라든지 감사의 정원이라든지 뭐 서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과연 찬성이 많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아닌 시장이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말은 나는 시민을 위해 하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본인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바꿔 말해도 됩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성수가 사실 엄청나게 핫해졌잖아요. 네, 혹시 자주 오시나요? 저 자주 갑니다. 네, 저는 네, 성동구에 등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 상권 분석이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시겠네요. 아니요. 건물 예. 현 정부에서 얘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성수가 사실 많은 분들이 성수는 내 덕이다. 나 때문에 잘 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 이제 뭐 그쪽에다 뭐 서울숲 짓거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거기 뭐 특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 뭐 청년들 많이 유입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거기에 모든 이제 덕은 구청장님께서 가져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일단 서울숲과
이제 서울숲이 그 중요한 입지 조건이 됐죠. 서울숲 전에는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예. 골프장을 서울숲으로 바꾼 건데요. 그건 이명박 전 시장 때 네, 하셨죠? 네. 어쨌든 입지의 중요한 조건이었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분당선 서울숲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또 굉장히 좋은 입지적 조건이 됐고요. 그런 또 성수동이 자체가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이나 카페가 들어설 수 있었고 이제 공장이 카페로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그 됐었고요. 용적률도 굉장히 높죠. 네, 네. 네. 용적률도 400%. 전문 용어로 아시네요. 아, 저는 그쪽을 네. 뭐 관심 있게 보고 그걸 있어서. IT 진흥 지역으로 바꾼 것은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그 IT 진흥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흥 지역하고 무관하게 예, 중공업 지역은 네. 그렇게 이 용적률 400%의 그러면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그러면 있었고요. 오세훈 시장이 IT 진흥 지역으로 바꾼 거는 전혀 거기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전혀라는 뜻인가요? 건 아니고요. 네. IT 진흥 지역이 네. 중공업 지역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예.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와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네. 지식산업센터는 그 IT 진흥 지역 밖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 얘기하신 것도 팩트를 좀 보시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조건이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성수동이 지금의 성수동이 됐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그걸 만든 주역들은 시민과 기업 로컬 크리에이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성수동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관찰을 하고 있는데 미리 이제 조금 빠른 분들이 오셔서 공장을 카페로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두 분이 계셨고요. 네네. 그리고 또 소셜 벤처라고 지금 성수동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소셜 벤처 기업인들도 8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들도 와 있고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쭉 하면서 성수동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를 그분들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을 제가 제도적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게 도시재생사업, 붉은 벽돌 지원 사업, 소셜 벤처 지원 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 그리고 또 언더스탠드 에비뉴라고 서울숲 앞에 있는 그 박스파크 만드는 사업 이런 걸 제가 행정으로 뒷받침을 해줬고요. 결국 만들어간 것 지금의 성수동을 만든 건 시민과 기업 로컬 크리에이터들이고 행정은 조연이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성수동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행정이 옛날식으로 끌고 가고 계획을 다 짜서 끌고 가는 행정은 이미 끝났다. 네. 이제 시민과 기업이 얼만큼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이어야 하는가. 네. 그런 행정이 각광받을 수 있고 그런 행정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예. 그 얘기를 쓴 거예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성수동을 네가 다 했냐 라고 공격을 하니 제가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은 그것은 오세훈 시장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원호 청장도 아니고 결국은 성수 구민들이 하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성동 구민들이 하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니까. 뭐 크게 보면 그런데요. 네. 여기서 같이 오세훈 시장님하고 같이 도매금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고세훈 시장 그 얘기는 좀 하나 여쭙고 가고 싶은데 네.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아까 4분의 1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네. 지목을 바꾸면서 또 서울숲이라는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서 네. 결국 이제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 그런 큰 환경 조성이 있었고 네, 그래서 네. 결국 정원호 청장이 구체적으로 하신 대표적인 거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아까 말한 그 재생 그런 건데 그거는 그야말로 그거 자체가 주연들이 한 거에 대한 조연적 성격 아니냐.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오르고 네. 이런 환경은 이미 있는 거를 거기서 방지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 이미 사실은 전임자들의 업적이 반영된 부분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그래서 되는 뭐 거예요?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은 아니, 잘 된 다음에 들어오신 거 아니냐 뭐, 뭐, 그렇죠. 이런 그래서 거죠. 제가 네. 얘기하는 게 책 서문이라도 좀 읽어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아, 네네. 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세운 건 동네가 떠서 세운 게 아니고 네.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행 도시재생 지역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떴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사업으로 도로 쇠퇴하더라. 그리고 이제 홍대나 이대 쪽에서 이제 신촌이나 이런 데서 임대료 때문에 밀려나서 성수동으로 온 기업인들 아까 소셜벤처 8분 정도 와 있었다 했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임대료 때문에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도 오르면 저희가 쫓겨날 수 있으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세워달라. 네.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뜨기 전에 했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던 거지. 네네. 이미 뜬 사업을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아마 근데 거기를 왜 왔겠느냐? 벌써 네.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니까 일단 왔는데 네, 온 거 네. 자체가 이미 이미 싸서. 아니냐. 네. 임대료가 그러니까, 싸서 왔다는 네. 거죠. 임대료가 싸서 왔기 때문에 그 임대료 싼 임대료가 높아지면 쫓겨난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주랑 다 상생 협약을 합니다. 동네가 뜨더라도 네. 임대료를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겠다라는 상생 협약을 맺고 도시재생을 시작하고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 정책이 주요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모든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할 때 네. 상생 협약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먼저 선행하고 하는 것이 거의 국룰이 되었습니다. 그 모범을 만든 게 성수동입니다. 아 근데 이게 네. 월세가 성수동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진 게 거기 지금 팝업 스토어 들어오면서 네, 단기 그렇습니다. 계약이 엄청나게 네, 많이 네. 내고 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그래 이제 그게 좀 거기에 대한 정책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타운 매니지먼트를 만들어서 네. 첫 번째 하고 있는 사업이 팝업에 대한 관리. 그래서 공공 팝업을 지금 2개를 만들어서 공공 팝업 좀 만드셨군요. 싸게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그건 시민들의 자정 능력으로 해내야 된다. 그래서 팝업을 주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이제 타운 매니지먼트에 들어와서 네. 거기서 이제 같이 또 협의해 가면서 다음 성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수동은 누가 한 명이 설계하고 끌고 간 게 아니고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끌어가는 것이고 네네. 앞으로도 그렇게 끌어가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성수동의 매력이고 그 틀을 만든 게 저희 행정에서 만들었다는 네네.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 행정이고 조연 행정이지 주연이자 플레이어 행정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님 뭐 말씀하셨는데 청계천은 누가 만든 겁니까? 청계천 복원? 그 이명박 전 시장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하죠.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죠. 네네네. 그러면 그 청계천 백서에 보면 서울시 공식 청계천 백서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네. 범중앙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범정부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뭐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그거 뭐 우리가 도와서 된 거야 그 얘기 하는 거 봤어요? 아 생색을 안 내고 계셨다라는 근데- 거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은 너무 생색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니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이건 어려운 참 구청장이 시장에 비해서 권한이 적지 않습니까? 예산도 적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대놓고 숟가락을 얹으시고 알겠습니다. 물론- 무슨 말씀인지. 네. 예, 예. 물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네. 이명박 청계천 복원 이명박 대통령 작품이라는 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에서 안 도와줬으면 됐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성수가 잘 된 거는 다 조연이지만 네. 훨씬 역할이 내가 큰 조연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조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연 1, 조연 2 네, 이렇게 조연도 되네요. 급이 네. 다르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 조연 잠깐 해놓고 너무 생색내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정치적인 이슈 좀 한번 좀 짚고 근데 이거 넘어갈까요? 한 가지만 요 월세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네. 지금 뭐 네네. 제일 걱정되는 게 이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과 중에 하나가 전월세 품귀 현상. 지금 네네. 특히 이제 강북이 지금 전월세 씨가 말랐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짜 그 전월세 세입자분들 고통이 심할 것이고 네. 또 전월세가 상승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토제 당장 성동구부터 그 토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데 지금 토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 그거는- 서울 전부를 이렇게 묶어. 그럼 오세훈 시장한테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네. 잠깐만요. 근데 오세훈 그- 시장이 네. 장삼대청에 대한 토호제를 갑자기 풀어가지고 네. 지금 이 형국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놀래갖고 35일 만에 네. 다시 확대 지정하고 작년 그렇기 초였죠. 때문에 예, 작년에 예.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일단 좋을 것 저는 같고. 당연히 맞다고 예, 봅니다. 예, 그 예. 비판받으실 대목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다음에 네, 이거 네. 다만 이제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권력을 갖고 있고 여기 지금 서울 전체를 토지로 묶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동산 계엄령이라 그래요. 아.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명박 생각하시- 대통령이라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예, 예. 요거 실수한 분이 대표적 송영길 전 대표. 아, 그렇군요. 네, 기억나죠? 예,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토지거래 거가구역이라는 그 규제에 네. 대한 네.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예. 두 번째로 또 오세훈 시장을 그게 오세훈 탓인가? 아니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립니다. 네네네. 두 번째로 오세훈 시장의 그거를 좀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 되겠다. 네, 반면교사로. 네, 아. 저는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고 네. 국가의 최고 책임자는 정부로 보면 그렇죠. 국토부죠. 그러면 이 부동산 서울에 있어서 부동산의 정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입니다. 근데 정책은 일관적인 목표하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부동산은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이미 이 소비재를 뛰어넘어서 네. 이제는 자본재 네. 또는 투자재 네. 이렇게 이제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심리 관리입니다. 투자 심리 관리. 심리 관리를 하면 일관적인 정책의 목표가 그대로 시그널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 입장을 내니 그럼 불안해지잖아요, 시장이. 시장이 불안해지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그걸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폭등이 오세훈 시장 때문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서울시 부동산 폭등이. 네. 그게 대통령께서 SNS로 너무 설전을 벌여서 오히려 더 불안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바로 네네. 봐야 되는데 네네네.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나오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정부의 정책에 엇박자를 자꾸 내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네.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러게 좀 줄어들었어요. 네네. 대통령께서 워낙 세게 드라이브를 거시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안정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는 뭐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왜냐면 단기간에 그렇고 세게 있다면 나오니까요. 정책 효과가 있는 거고 토호자는 그럼 계속 가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현재까지는요. 네. 성동구를 그리고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좀 있는 건 서울시하고 서울시 특히 서울시가 권한이 많으니까 서울시가 보완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완합니까? 보완할 생각을 안 하고 맨 반대만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김동연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급 대책 발표했더라고요. 그 경기도지사 그것도 그렇고 자리에서. 예. 부동산 투기를 위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불편한 점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할 때 뭐 불편한 점이 있다 네. 해가지고 뭐 제기를 했잖아요. 그거 시장이 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정부 보고 해달라고 잠깐,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그러자도 했는데 제가 서울시청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그 재개발 관련해서 조합원 네네. 이주비 대출하는 거 하고 그 조합원들이 이제 집 헐면 잠시 뭐 전세 딴 데 가서 살아야 되고 하니까 이거 이주비 대출. 그다음에 이제 급한 분들은 지위를 양도하고 해갖고 좀 예. 이게 좀 융통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지원도 제한하고 이주비 대출 이거를 지금 좀 이 한도가 너무 빡빡해서 좀 풀어달라고 서울시청이 그러는데 국토부가 계속 안 들어주고 있다는데 안 어떻게 들어주면 하시면 되잖아요. 국토부가 권을 예를 내는 거 아닌가요? 들면 네. 그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뭐 할수 이주비 있냐? 대책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주비 대책. 예, 서울시에서 좀 도와주면 되죠. 아니 어떻게 도와줘요? 돈을 아니, 풀- 네. 아니 서울시에서 그걸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책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요? 아니 주택기금도 있고 아. 또 그 밖에 기금도 있으니 아니 그럼 정부가 만들면 되죠. 대출라도 좀 높여주면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대출만 그러니까 더 정부에서는 너무 정책이 좋더라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는 정책이 있고 네. 오세훈 시장님은 오, 반대로 네. 재개발을 하려고 하시니까 그러면 큰 정책에 큰 정책 하에서 작은 정책들을 보완하면 되죠. 왜 보완할 생각을 안 딱 하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주택기금은 그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저 이주비 대출 그 서울시가 대신해서 이미 대출해 줄 서울시가 만큼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예. 정도 됩니까? 그런 정책을 세워보겠다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걸 빨리 예, 하면 예, 됩니다. 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 아니 같아요. 이거는 좀 예. 세서 그랬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주세요. 그러면 구청장님의 그 주택 그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뭔가 대책, 서울시의 대책이 예. 뭐가 그래서 있을지 저는 한번 첫 말씀해 번째는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따라줘야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네. 수요가 일단 그 다양한 수요가 있어요.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있죠. 이거는 네네네. 좀 고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그 다음에 이 고가의 아파트까지는 어렵지만 중저가의 아파트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셔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좀 그걸 어포더블한 아파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 7-80% 현재 이 가격의 민간 이 아파트 가격의 7-80% 되는 아파트 정도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나면 또 임대 아파트를 원하는 나는 그냥 살 곳만 있으면 돼. 임대 아파트를 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니어들의 특징적인 요즘은 시니어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돌봄을 제공해주는. 네네네. 그러니까 의료, 요양 이 돌봄을 제공해주는 아파트가 필요해요. 이걸 각각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민들이 다 그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포더블한 아파트, 이게 접근 가능한 아파트를 좀 구할 수 있겠느냐? 네. 이거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공급을 하겠다. 네, 네. 라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또 예. 임대주택도 그렇고 시니어주택도 이걸 쭉 공급하는 것이 저의 공약 사항이고. 결국 공급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주거 정책에서 할 수 있는 건 공급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세금 정책을 못 쓰기 때문에 네네네. 공급이 대다수기 때문에 무조건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공급을 다양하게 해줘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만 해가지고는 특정 수요만이 창출이 되고 다른 분들의 그 주거비를 끌어올리는 악영향만 준다. 그렇죠. 이제 각 세대마다 살고 싶은 집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거기에 리즈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주는 게 서울시장의 방법이다라고 좀 네네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적인 대책이나 뭐 서울시장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좀 여쭤봤고 지금부터는 약간 좀 정치적인 이슈를 좀 네, 살짝 예. 건드려 볼까 하는데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왜 잘 이렇게 불편하게 해요, 아 사람을?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 네. 느꼈는데 네. 불편한 질문도 전혀 듣는 사람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요. 차분차분 설명해 주시는 원래 거예요. 네. 제가 좀-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네, 네네. 원래 편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니 오늘.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순간 지금 또 마사지 들어갔거든요. 자 이제 한번 좀 여쭤볼 텐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네, 네. 관한 글을 쓰셨어요. 뭐 무기징역은 네. 심의의 뜻이다라고 적었다가 비싹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리셨는데 갑자기 글을 내렸던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죠. 네네. 모든 시민들도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그 전에 뭐 엉뚱한 판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이분이 또 엉뚱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엄청난 그 좀 마음 졸임 이런 게 있었고 네. 그렇게 마음 졸이고 있다가 유죄가 나서 그런 어떤 네. 안도감이 일단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런 그 감경 사유라든지 재판에 있어서 하는 판결문 내용 중에 굉장히 시민의 뜻이라든지 지향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었죠. 근데 저는 그때 판단은 첫 번째 안도감이 먼저 앞서서 네네네. 그런 이 논평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안도감 이면에 아쉬움이 더 크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저도 그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가 돼서 다시 이제 수정한 거 아니고 그 아쉬움을 이제 보완해서 냈습니다. 네. 원래 냈던 거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쉬움이 다음 판결부터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부분들로 좀 사형 붙였습니다. 판결을 내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형이냐 무기냐를 떠나서 네. 그 판결의 내용에 있어서 예. 감경 사유를 이해할 수 없고 네. 또 판결문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짚어져야 된다. 예.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원래 되게 정치인들 반응은 첫 반응 그리고 사람도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첫 반응이 되게 그분의 진위거든요. 그런 네, 경우가 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서는 뭐 적절하게 잘 내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강성 지지층이 왜 이렇게 마음에도 상당히 안 드는 판결인데 그냥 이렇게 찬양을 했느냐 하니까 부담을 느껴서 그 소신을 접고 원래 자연스러운 본인의 감정을 접고 그냥 그렇게 비싹을 한 거 아니냐. 약간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소신의 정원하고 좀 다르다. 예. 조금 부드럽게 하신다더니 여전히 아니요.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드는 질문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정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 밑에 네. 글을 그 쓰셨다는 내용은 거예요? 그대로 하고 예.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네. 다음 판결에서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감경 사유가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부에서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죠. 또 요즘에 네. 또 의혹이 나온 게 있어요. 김재섭 의원이 정말 불편한 예.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네. 농지 의혹, 그러니까 농지 투기 의혹이라고 정확하게 좀 네, 네. 워딩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지금 한대 두드려 맞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아니, 이재명 뭐- 대통령께서 농지까지 건드시는 바람에 저는 정원호 뭐- 구청장이 갑자기 저격이 됐어요. 저는 너무 뭐 어이가 없어서 네. 답변을 하지 않을까 하다가 그냥 그래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했는데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조 부모님하고 아버님 부모님들께서 농사를 쭉 지셨고 조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던 해쯤에 농지를 구입을 해서 그게 네. 이제 산비탈 다랭이 논 혹시 아세요? 다랭이 논? 다랭이 논이요? 그 임야인가요? 그러면? 뭐 맹지가 산에 됐다면서요 지금. 네, 요 이게
그 계단식론 있잖아요. 네, 그걸 다랭이론이라고 그 하는. 고랭지 배추 심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계단식론. 예. 네, 계단식론을 구입을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장손이니까 네네네. 제 이름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된 거죠. 네. 등록은 제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농사를 지셨고 이제 94년도에 아버님이 이제 자꾸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거기가 그 지게지고 해야 되는 그런 땅이어가지고 네네네. 농기계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맹지였기 때문에 아예 농사를 못 짓고 그냥 황무지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 지금 상태. 현재도? 예, 그럼요. 예. 그런 상태이고 근데 여기를 갑자기 그 제가 뭐 0살 때, 2살 때 제가 뭐 투기용으로 그 매매했다.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계속 그냥 갖고 있는 건데 그렇게 나와서 다 도대체 어떤 그 논리 구조인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자꾸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유로 다들 각자의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월세를 비롯해서 뭐 전세도 그렇고 농지도 이제 근데 비슷한 그거는 거죠. 확실한 건 네. 농지법이 94년도에 제정이 돼서 96년부터 시효 발효가 되는데 네네. 거기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농지법은 그 농지법 이후에 농사를 짓지 않고 사는 땅에 대해서 문제라고 다 나와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경우는 그 한참 전에 매입한 거고 법적으로 소급 적용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가 아예 딱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건 알고 네.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서울시장에 나오신다라는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어쩔게요. 이거 파실 거예요? 파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네. 이거 제가 선거를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선거 나올 때마다 어떻게 처분하려고 했죠. 아, 그래 안 팔리죠. 아니 안 팔린 것뿐만 아니라 네. 증여하기도 어려워요. 증여하면 맞아요. 증여 네. 받는 분이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정말 저는 그냥 그 재산세만 내고 있는 겁니다. 예. 땅에. 근데 그 만약 농지가 아니면 더 내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건 둘째치고 부분도 중요한 네. 거는 안 팔린다니까요 이게. 내놔도. 근데 지금 강제 매각을 근데 지시는 팔라고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말씀이 뭐 큰 취지는 이해하는데 저는 바로 이런 정원호 구청장님 같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보통 지금 부동산 정책 얘기하면서 힘을 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각각의 사연들이 심지어 이렇게 같은 당 자기가 밀어준 서울시장 후보까지도 어떻게든 일단은 엮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너무 단호하고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스텝 꼬이지 않았고요. 대통령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스텝이 꼬이셨다고요. 네, 대통령님께서 네. 다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관적으로 네네. 네. 이제 영농 계획서까지 내고 짓지 않는 것. 네,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그게 네네네. 이제 농지법에 기초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장님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네. 시장에 나오시면은 이거 정리하라는 사람 되게 많을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 김재섭 의원한테 제가 문자 한번 물어봤더니요. 네. 그렇게 팔 사람 없으면 자기한테 팔라고 하던데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걸 그렇게 네. 이 조부모나 부모님께서 그 피땀 흘려서 일군 땅을 네, 그런 사람한테 팔고 싶지는 않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김재섭 의원님 들으셨습니까? 당신한테는 땅을 안 팔겠다고. 오늘 말씀. 굉장히 센 얘기인데 재밌습니다. 재미있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각각의 이유로 팔지 못한 이유들이 다 있다니까요. 전 그렇죠. 국민이 네. 부동산을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네, 네. 그래,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다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통 그런 게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법이 집행이 될 때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네, 구청장님이 잘 좀 이제 서울시장 만약에 뭐 좋은 일 있으시면 네.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그리고 질문, 또 예, 예, 말씀해 저 제명의로 돼 있지만 네. 사실상 제가 처분 권한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 어머님이 처분 권한이 있어서 법적으로 근데 당연히 구청장님 아니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제가 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아우 제명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 놀랐어요. 제명의죠. 그러니까. 네. 네. 저는 그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놀랐어요. 깜짝 놀랐네요. 네. 예. 명의만 제 것이지. 네네네. 부모님 이게 다 가족들 적인데 장손으로 돼서 예전에는 장손한테만 등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직 구청장이시고 현직 시장이랑 선거를 네. 치를 분위기잖아요. 구청장으로서의 좀 한계를 느끼신다거나 좀 이게 불리한데 뭐 좀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아니면 한계라기보다 당연히 거쳐야 될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음. 구청장 때 가졌던 생각과 시장 때 가졌던 생각이 좀 확대돼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런 건 이제 저한테 있는 거고 또 이제 정치 영역에서 조금 비켜 있는 행정 영역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영역에 대한 고민들 또 판단들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사려 깊은 고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고요. 시장을 안 했던 사람이 시장을 하는 것은 다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처음에 대한 도전은 누구나 어려운 법이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천님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구청장 때는 구민, 이제 시장이 만약 된다면 시민. 굉장히 하여간 이 주민들을 위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맞습니다. 정치인으로 제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몇 개 과거 들춰봤는데 광주 방송인가 그저께 나가신 것 같은데요. 역대 서울시장이 대권을 바라보면서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대권을 바라봤는데 그것도 불행해진 거고 나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때 분명 네. 네. 그분도 네, 네. 이제 정말 그 제목이 불편한 거예요. 저도 이분이 불편해요, 사실. 오늘 그냥 네. 첫 회 출연으로 끝나는. 아유 왜 그러세요? 예.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린 네. 취지는 네. 제가 박원순 시장하고 계속 이제 구청장 시장으로 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오세훈 시장하고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직접 경험을 한 거죠. 네. 그 전 경험은 간접으로 본 거고 그런데 역대 서울시장이 특히 이제 두 분을 보면 대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뭔가 바뀌고 스텝이 꼬이고 그렇군요. 일이 안 되더라고요. 박원순 시장도. 박원순 시장도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세훈 시장도 제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대권을 바라보면서부터 뭔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이게 불행의 대권을 바라보는 건 불행의 씨앗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울시장 자리는 대권의 징검다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 이제 시민들이 바라는 건 대권을 징검다리로 삼는 시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민의 돌다리가 되기 위한 시장이 필요한 거다. 그렇죠. 예, 대권의 징검다리가 아니고 시민의 돌다리, 시민을 위한 돌다리. 네네네.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래서 네. 대권을 바라보는 순간 불행한 시장들을 보면서 네. 시민의 돌다리가 되기 위한 시장이 되겠다. 아니 라는 이 마음으로 말은 이제 잠깐만요. 이제- 예, 저 이거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 서울시장 되시면 다음 대권 도전 바로 그거. 안 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니, 아예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아니 인기가 그렇습니다. 좋아서 계속 연임하다 보면 딴 생각 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정하에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맞아. 네. 예. 저는 대권을 바라볼 생각이 없고 어. 네,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대부분- 시민만을 위해서 오직 일할 시민만.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항상 다 열어놓거든요. 네. 근데 구청장님 그냥 안 한다고 얘기하시네요. 뭐전 단호합니다. 네. 아유 그 점에서 정말 멋지고. 근데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도 그러면 그 대권을 바라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서울시장만 이래잖아요. 서울시장만 그러면 돼요? 네.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는 경기지사 아니 네. 성남시장 할 때 대통령 후보 출마를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 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잘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건 좀 알겠습니다. 예외다. 그분은 예외다 이런 얘기네요. 대권 바라봤지만 도정도 잘했다.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아니 이건 좀 답변을 서울시장 많이 서울시장 그러고 넘어가. 만약 그렇다면 그냥. 신박해. 좀 알겠습니다. 넘어가요. 좀 알겠습니다. 넘어갈 때 알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오세훈 시장님 네, 모시거든요. 뭐 오세훈 시장님한테 뭐 근데 저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현역인데 네. 오세훈 시장이 먼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뭐 제작진이 알아서 하겠죠. 저도 아니, 그게 모르겠어요. 아니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네. 애정이 더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먼저 모신 거 아닐까? 저도 아, 섭외가 왜 그런가요?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뵙고 네. 싶다고 했습니다. 아, 애정이 그렇습니다. 예, 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좀 이렇게 데뷔를 하고 나올 텐데 첫 프로에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세게
지지율 순위입니다. 아, 현재 지지율 여론조사 순위가요? 순위. 아, 예. 그럼 그렇게 그러면 정리하도록 감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께 하실 말씀 있으면 저희가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님 지금이라도 좀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접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그나마 임기 마지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 정말 딱 1분만 질문드리면 네네, 뭐냐면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저 항상 관 이전에 민을 지금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상당하신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요. 그런 마인드가 형성된 이유 그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 국민, 시민 이런 거를 글쎄, 가기 위한다는 마음이 가장. 그거를 지금 갑자기 질문하니까 예전에 그 홍시맛이 난다고 했는데 왜 나냐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대장금에서. 그 당연한 걸 여쭤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제 질문은 모르겠네요. 불편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밖에. 당연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아주 당연한 겁니다. 네. 아, 이건 좋습니다. 좋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구청장님 한번 뵙고 싶었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 시간 첫 시간에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너무 영광입니다. 네, 진짜 영광입니다. 예. 뭐 상당히 곤란하게 해놓고 영광이라고 생각. 네. 아닙니다. 네. 아 정말 뵙고 싶었던 분을 이렇게 첫 시간에 뵙는 것도 아니, 행운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인기가 있는지도 알 것 같고요. 네, 딱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보니까 네, 네. 구청장님이 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신지 네.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훈훈하게 마무리하시려고 지금. 야, 이 다 걸리네. 좀 화가 뒤끝 다 걸렸어. 형 진짜. 때문에 다 걸렸잖아. 아니 근데 나는 맞으면은 미리 예. 맞고 가시면 예. 나중에 굉장히 편안한 아니, 유세가 될 수 있겠다. 아니 저도 네. 이제 첫 프로라 네. 이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마지막에 네. 이렇게 네, 저도 네, 한 네. 겁니다. 아유 아닙니다. 너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우 구청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방송에 와주셔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꽤 많네요. 네. 네. 박구고 굴리님께서 오늘 많이 불편해하시는 구청장님이라고 어휴. 보내주셨고요. 근데 뭐 네. 읽어주시는 거 저거 좋은 거 맞네. 네, MJL 2001 순이님께서 정원호 서울시장 가자 이렇게 네.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 수준이 거의 뭐 논설위원급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앞으로 여기 앉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많은 의견 저에게 보내주면요 댓글로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방송부터는 눈에 띄는 좋은 의견 주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 저희가 와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오늘부터 이렇게 준비하시고 화요일에 여러분의 저력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불편한 인터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여의도군요. 불편한 여의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방송인데 어떠셨어요? 아우 진짜 불편하네요, 강의원 진짜. 아니 저는 좋아요 꾹 미리 누르고 나왔는데 그래요? 아유, 예. 정말 이거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어떻게 네. 특종 좀 나올 게 좀 있어요? 어때요? 아니 뭐 제가 준비를 좀 할게요. 다음부터는 좀 특종을 때려드리면서 네. 또 이렇게 우리 불편한 여의도 찾아주시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해야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예, 많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십시오. 네. 저희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